안녕하세요. 주식올림픽 진행의 김민겸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 파란불 켠 채로 마감을 했습니다. 마감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피 3,200선 다시금 밑도는 모습 포착이 됐습니다. 전일 대비 0.53% 하락하면서 3,189선에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0.57% 하락하면서 807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일중 흐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장 초반에 양지수 모두 다 상승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코스피는 3,242선, 코스닥은 820선까지 도 고점 형성을 했는데 오전 10시 반경에 이 대통령실에서 이 기존 대주주 양도세 관련된 기존 입장을 좀 재확인시키면서 오늘 오후 들어서 특히나 낙폭을 더 세게 출회를 했습니다.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하락으로 양지수 모두 전환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수급 또한 오늘장에서 좋지 못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이 두 주체의 물량이 출회가 됐죠.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500억 원 넘게, 기관이 900억 원 넘게 팔자세를 외쳤고요. 코스닥에서도 69억 원, 그리고 기관에서 30억 원 넘게 팔자세를 외쳤습니다. 지금 양 자체가 굉장히 한산하거든요. 지금 세제 개편안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거래량, 거래 대금 자체가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부분까지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선 단연 금융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날 여당에서 지금 이 대주주 양도세 기준 50억 원 유지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실에 입장을 전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장 초반부터 증권주들, 금융주들 큰 폭으로 시세를 내줬습니다. 장대 양봉을 만드는 듯한 모습 보여졌는데 오전 10시 반에 또 대통령실에서 이에 대해서 좀 양도세 기준 유지를 한다라고 찬물을 부으면서 이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마감을 했죠. 부국증권 7% 넘게, 신영증권 4% 넘게 상승이긴 하지만 이 상승분을 소폭 반납하면서 마감했다라는 부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 남북 경협 관련주 오늘장에서 상승 흐름을 큰 폭으로 나타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좀 힘을 실어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이 남북 서로 도움이 닿는 관계로라면서 이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실제로 북한에서는 이 확성기를 일부 또 철거했다라는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오늘장에서 관련주들, 특히나 코데즈 컴바인 같은 경우 23% 넘게, 좋은 사람들은 15% 넘게 급등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상황까지 살펴봤는데요. 애프터마켓의 흐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시 50분 기준으로 코스피, 코스닥 종목들의 흐름인데요.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1위부터 5위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 반도체 투톱만이 빨간불 켠 채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0.28%, 그리고 SK하이닉스는 0.75% 빨간불 켠 채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외에 LG에너지솔루션,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특히나 방산주인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오늘장에 3% 넘게 하락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역시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1위부터 5위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알테오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펩트론 모두 다 빨간불 켠 채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에코프로가 4% 넘게 강세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반면에 파마리서치 홀로만이 오늘장에서 1.76% 하락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시장에서 뜨거운 종목들 상승률 상위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피 내에서는 경동나비엔이 가장 큰 폭으로 시세를 내뿜고 있습니다. 오늘 애프터마켓에서 시세를 내주는 종목 바로 경동나비엔 또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적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이에 따른 오늘장에서 주가 애프터마켓에서 12% 넘게 급등세 보이고 있고요. 이외에는 NC소프트, 현대글로비스, 신풍제약, S&T모티브가 상승률 상위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코스닥 역시도 상승률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닥 내에서는 플리토가 가장 큰 폭으로 시세를 내주고 있습니다. 이 AI 통번역 시장 관련해서 이 하반기에 조금 더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불어일으키면서 오늘장에 13% 넘게 강세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외에는 지노믹트리, 태광, KCS, 카카오게임즈가 상승률 상위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애프터마켓의 흐름까지도 짚어봤는데요. 애프터마켓은 저녁 8시까지 거래가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저희 이데일리 TV 보시면서 애프터마켓의 흐름까지도 짚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올림픽 시즌2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시아 주요국 증시 일본, 중국, 베트남 모두 다 빨간불 켠채로 거래가 됐는데 오늘 국내 증시는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일단 세제 개편안에 대한 불확실성 다시금 또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에 대한 불안 매물 그리고 또 CPI에 대한 관망세까지 오늘 시장이 좀 약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과연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또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오늘 또 최영동 전문가님과 함께 자세한 시장에 대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일주일에 한 번밖에 또 출연을 예. 안 해주시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화요일만 또 기다리셨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사부터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저 화요일을 책임지고 있는 스마트 매매 기법의 최영동 전문가고요. 오늘도 저에게 주어진 이 1시간을 정말 알차게 쓰고 갈 수 있도록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최영동 전문가님께서는 매주 화요일 또 주식올림픽에 출연을 해주고 계시는데 딱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50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전문가님이 또 시장에 대한 알찬 전략들 그리고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 저희가 최대한 많이 나눌 예정이지만 좀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방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저희가 내일 장중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스마트 눌림 기법을 통해서 포착되는 종목들까지 선물처럼 드릴 예정이거든요. 그런 부분들 다 받아보면서 나도 한번 시장 속에서 한번 웃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교육방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왼편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사진 찍듯이 가깝게 갖다 대시거나 문자 샵 3772번으로 최영동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동일하게 교육방 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편하신 방법으로 입장하셔서 내일장에도 내일 모레장에도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거래량 상위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많은 투자자들이 거래한 종목 위주로 10종목이 나왔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일단은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최근 들어서 많이 가지고 계시는 종목이겠죠. 삼성전자. 삼성전자 오늘 장에서 뭐 HBM3 관련해서 네. 납품 소식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일단 뭐 언론사 한 곳에서 이제 단독으로 나온 뉴스다 보니까 일단은 뭐 시장에서 그렇게까지 막 떠들썩하게 진행이 맞아요. 됐던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흐름들과는 좀 다른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이슈가 나왔을 때 시장이 굉장히 뜨겁게 반응을 하다가 아닌가? 라는 이제 의구심을 갖기 시작을 하면서 차익 매물들이 쏟아졌다라고 하게 되면 오늘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대한 강한 상승세로 인해서 맞아요. 지수에 대한 하락폭을 지금 제한하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은 제가 2주 연속으로 지금 삼성전자를 갖고 맞아요.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7만 원대를 하향시키는 그 흐름 속에서 걱정하지 말자. 삼성전자가 보여줄 수 있는 퍼포먼스가 너무 많이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근본적인 내용들이 바뀐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은 뭐 여전히 테슬라 쪽에서에 대한 네. 협력 관계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애플도 또 그 사이에 있죠? 또 애플도 나왔어요. 맞아요. 거기에다가 또 정말 1년 가까운 기간 동안에 시장에서 고대하고 정말 기다리는 HBM3E 납품에 대한 엔비디아 밸류체인 안으로 정말 들어가는 거야라는 것들에 대한 다시 한번 또 실마리가 좀 잡히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시장에서에 대한 기대치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직접적인 요인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어제 마이크론이 나홀로 상승을 맞아요. 했습니다. 4%대에 대한 강한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줬는데 일단은 가이던스를 굉장히 좀 좋게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분기죠. 다음 분기에 대한 영업이익에 대한 가이던스를 기존에는 이제 100억 달러 정도로 잡았었는데 어제 이제 가이던스가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110억 달러 정도로 좀 움직여서 일단은 나스닥 지수가 상당히 조금 애매하게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와 마이크론에 대한 주가 흐름들은 상당히 좀 고무적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오늘 같은 경우도 우리 앵커님께서 앞 코너에서 네. 시장에 대해서 너무 정확하게 얘기해 주셨잖아요. 딱 10시 정도 지나고 나서 시장 분위기 나쁘지 않아. 거의 1% 가까운 상승 흐름들을 좀 맞아요. 보여줬었고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에 대한 매수세도 상당히 좀 활발하게 진행이 됨으로 인해서 잠깐만 이거 CPI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맞아요. 나는 분위기 기대감이 형성이 있었죠. 됐었는데 10시 반을 딱 찍자마자 지수가 이제 다시 이제 하회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뭐 그 안에서 움직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삼성전자 많이 안 빠졌어요. 오히려 양봉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롱숏 관계가 진행이 되면서 맞아요. 삼성전자가 올라가게 되면 하이닉스가 빠지고요. 하이닉스가 올라오게 되면 삼성전자가 빠지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줬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 두 종목이 사이좋게 다 올라갔어요. 오.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마이크론 실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해서 마이크론이 어찌됐든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가격 상승을 예상을 하면서 그쵸? 실적 가이던스를 올려버렸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다음 분기 실적도 잘 나오지 않을까. 네, 플러스 알파 네. 요인들이 되겠죠. 특히 거기에다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D램 내에서 HBM의 50% 이상의 매출액을 갖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도 빠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오늘과 같이 HBM3E 12단 제품에 네. 대한 공급 이슈가 나오게 되면 당연히 HBM에 플러스 알파 요인이 붙는 거고 테슬라와 애플의 협력 관계가 이루어지면서 투자가 미국 쪽에서 집행이 되잖아요. 맞아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 돈은 삼성전자가 벌 수 있는 게 일단은 첫 번째가 잡힐 거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후발주, 후속주로서에 대한 상승 모멘텀들이 남아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기존의 롱숏 관계를 벗어나는 네. 동반하는 상승세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삼성전자 지금 7만 1,000원에 끝났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하반기까지 8층 구조대 충분히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드디어요. 그리고 조금 더 욕심을 내고 네. 정말 엔비디아 밸류체인 안으로 들어가서 다음 단계죠. HBM4에 대한 경쟁력들을 다시 찾아온다라고 하게 되면 정말 꿈에 그리던 구층 구조대까지도 구층까지, 올해 하반기까지 좀 예상을 하면서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서 삼성전자 우리 이데일리 TV 주식올림픽을 시청하시는 분들 많이 지금 좀 지쳐 있으실 것 같아요. 사실은 네. 7만 원대에서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뭐 우리 삼성전자가 언제 그렇게 막 급등하는 흐름들을 보여줬겠습니까? 지금 정도 수준의 속도로만 하반기의 모습들을 좀 보여준다고 하게 되면 충분히 시장 대장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정말 우리가 원하는 만큼 그리고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원하는 만큼 8층 정도까지 올라온다고 하게 되면 뭐 3,300 쉽게 가겠죠. 3,500 쉽게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현재 지금 시장에서 다시 또 불거지고 있는 세법 개정과 관련된 네. 내용들. 물론 뭐 정부 입장 이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에 대해서 계속 정말 불꽃과 같이 들꽃과 같이 또 피어오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시장의 여론을 아예 무시를 하고 결정하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뭔가 시장의 노이들이 단기적으로 해결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대장주로서의 역할 삼성전자가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거래대금 1위 종목 그리고 관심 종목 1위 종목 그리고 우리 주식올림픽을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에게도 좋은 내용들을 또 다시 한번 알려드리기 위해서 첫 번째 종목으로 삼성전자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종목으로 삼성전자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지난주에도 저희가 삼성전자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죠. 7만 전자 밑돌았을 상황에도 우리 전문가님께서 걱정하지 말아라.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위에 상방이 그래도 하반기까지 7만 원, 8만 원까지 충분히 열려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전략이 또 맞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장에서 사실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을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론이 또 4분기 실적 가이던스 상향 조정을 했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오늘장에서도 양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8만 전자까지도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한 저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한 게 그래서 8만 전자 갈 때 어느 타점에서 사야 될까 뭐 이런 부분이잖아요. 저희가 이 시장에 대한 장중 타점 같은 경우에는 교육방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우리 전문가님께서 스마트 이 눌림목 기법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안내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좋은 종목이 포착됐을 때 종목명뿐만 아니라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목표가까지 정확하게 또 제시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함께 하셔서 내일장에서 또 스마트 눌림목 기법을 통해서 포착될 만한 종목 선물까지도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단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사진 찍듯이 가깝게 갖다 대시거나 문자 샵 3772번으로 최영동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동일하게 교육방 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편하신 방법으로 입장하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삼성전자 또 8만전자 회복될 때까지 갈 때까지 같이 한번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는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뭐 많은 종목이 있는데요. 뭐 오늘 올라갔던 종목들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좋은 사람들이 좀 눈에 띄었어요. 이 남북 경협 관련주인데 사실 이런 종목들은 테마성으로 굉장히 강하게 움직여서 예. 많은 분들이 좀 타점 잡기가 어려울 것 같거든요. 어렵죠. 네. 일단은 뭐 기술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정확하게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진입 타점을 잡는 게 네. 사실은 테마주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맞아요. 거기에다가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시클리컬 업종들, 그러니까 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뭐 정부 내용들 나왔잖아요. 다 밀릴 수밖에 없어요, 사실. 네. 뭐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장의 수급 자체는
이러한 테마주로서의 수급이 유입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저희 가족분들과 또 얘기를 했던 게 사실은 오후장 들어서 가지고 또 같이 움직였던 종목이 있어요. 러우 전쟁 관련된 맞아요. 종목군들, 뭐 SY 스틸텍이라든지, 네. 뭐 전진건설 로봇이라든지 네. 이러한 내용들이 지금 우크라이나 관련한 이제 영토와 관련된 내용들이 해외 언론을 통해서 나옴으로 인해서 한 오후 2시 정도인가요? 그때 이제 맞아요. 급등을 했었던 타이밍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왜 올라갔냐? 물론 이제 좋은 명분이 있었죠. 물론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번 러우 정상회담에, 아니 미국과 러시아의 네. 정상회담에 참여하는 건 아니긴 하지만 어찌됐든 그동안에 우크라이나가 좀 약간은 좀 뭔가 이제 고집을 부리던 네, 맞아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었는데 거기에서 좀 한 발 양보하는 듯한 내용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당연히 관련주들이 올라가는 거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 정말 5분, 6분 만에 VI까지 걸리는 변동성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그게 왜 올랐냐? 뭐 좋은 이슈가 나온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매수할 종목이 없어요. 시장의 영향들을 워낙 좀 많이 받다 보니까 매수가 선뜻 나가지 않는 거죠. 거기에다가 또 오늘 밤에 CPI 있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CPI가 지금 아무리 시장의 예상치가 지난 월 대비해서는 높게 잡아놓기는 했지만 지금 시장에서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쵸. 오늘 밤에 정말 CPI가 좀 높게 나온다. 예상치를 좀 뛰어넘는 CPI가 나온다고 하게 되면 지금 시장에서 어찌됐든 간에 단기 랠리가 이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9월 달에 금리 인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또다시 축소가 될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어차피 12시간 채 안 남았거든요. 9시 반이면 CPI 나옵니다. 네. 여러분. 몇 시간 안 남았어요. 지금 한 2시간? 그러니까, 네, 굳이 남았습니다. 매매할 이유가 없다는 네. 얘기겠죠. 그럼 당연히 시장에서 일부 종목군들, 일부 뭔가 이제 명분이 있고 모멘텀이 있는 종목군들 쪽으로 수급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 좋은 명분이 나온 게 있어요. 일단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렇죠. 해소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거기에다가 또 후속타로 나오는 것들이 잠깐만 트럼프가 평양 방문할 수 있는 거 아니야라는 기사까지 나왔어요. 그 내용들까지 나오고요. 여전히 정부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정동영 통일부 맞아요. 장관 그리고 현재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대북 메시지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온화한 제스처를 계속 내보내주고 있고 근데 이게 여러분들 뭐 손뼉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이 흠 몰라라고 하게 되면 문제가 터지지만 지금 북한도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스무스하게 지금 넘어가고 있잖아요. 대북 그 확성기도 지금 맞아요. 일단, 방송 안 하고 있는 네. 상황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급적인 부분들, 모멘텀적인 부분들, 거기다 시장 분위기까지 받쳐주다 보니까 오늘 좋은 사람들 필두로 해서 대북 관련 종목군들이 사실 오늘 움직인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지금 5에서 이탈시키지 않고 한 거의 일주일 가깝게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 쪽에서에 대한 모멘텀들도 있겠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 종전에 대한 리스크 자체가 해소가 된다고 하게 되면 자, 그 다음에서 나올 수 있는 뭔가 평화의 제스처가 우리 한반도에서 나오는 거 아니야라는 기대감들을 기대감까지. 가져갈 수 네.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하게 대북 쪽 올라가네라고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이렇게 앞뒤를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이러한 섹터군들, 이러한 종목군들이 왜 오늘째 올라갔는지 그리고 최근에 올라갔는지를 충분히 논리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작은 종목이지만 오늘 거래대금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 좀 특징적으로 좀 잡아가면서 좋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전체적으로 대북지에 대한 이야기들 한번 이해해 보시게 되면 앞으로도 좀 좋은 테마주들을 좀 시장이 어렵더라도 잡아가시면서 좀 수익을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좋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남북경협 관련주 오늘장에서 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두 자릿수 이상 급등세를 가져갔는데요. 우리 전문가님께서 이런 종목을 공략할 때는 뭐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관련된 이야기와 더불어서 지금 트럼프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좀 화해에 대한 제스처를 관계 개선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를 보면서 이런 테마주들 또 우리가 공략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테마주들은 굉장히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매매 전략을 세우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또 스마트 눌림목 매매 기법을 이용하시면서 여러분들께 또 좋은 타점을 여러분들께 선물처럼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많은 분들이 스마트 눌림목 매매 기법에 대해서 이용해보고 싶다라고 남겨주고 계시는데 저희가 교육방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우리 전문가님께서 여기에 적합한 종목과 거기에 대한 타점까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참여하셔서 내일장부터 좋은 종목 선물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왼편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사진 찍듯이 가깝게 갖다 대시거나 문자 샵 3772번으로 최영동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동일하게 또 교육방 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둘 중에 편하신 방법으로 입장하셔서 우리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시나리오도 세우시면서 여러분들은 그 가운데서 가장 또 재장주 역할을 하는 종목들 위주로 한번 선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강의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시장의 시나리오를 읽으시면서 대장주를 또 매수 타점 잡아내시는 또 이 최영동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전문가님 사실 많은 분들이 우리 전문가님의 이 시장에 대한 이런 노하우를 배워보고 싶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우리 전문가님 이 교육방 내 있잖아요. 우리 전문가님께서 또 스마트 눌림목 기법을 통해서 좋은 종목들도 많이 선물해주고 계시거든요. 예. 지난주 같은 경우는 대한조선 예, 또 자랑을 맞습니다. 안 하셔서 제가 직접 언급을 했고 이번 같은 경우는 리튬포스를 어제장에서 잡아내시면서 예, 또 예, 상한가까지 그렇습니다. 예. 챙기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계속 어떻게 이런 좋은 종목들을 공략하지? 라고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하나하나씩 우리가 또 강의 시간을 통해서 이런 종목들이 뭐 늘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 다만 하나의 논리라든지 하나의 기법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익숙해지신다라고 하게 되면 종목이 달라지는 것뿐인 거지 사실은 이 종목이 올라가는 이유들은 굉장히 단순한 내용들을 가지고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을 제가 이 주식올림픽 화요일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항상 끝까지 관심 있게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시장 시나리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항상 강조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는 시장 시나리오죠. 자, 오늘 큰 그림으로 놓고 봤었을 때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이 무엇일까? 라는 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겠죠. 자, 전일자의 뉴욕 증시, 뉴욕 3대 지수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왜 조정을 받았을까를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당연히 CPI겠죠. 그럼 우리나라 증시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떨어질 수 있을까요? 또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CPI를 바라보면서 관망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나오겠죠. 나는 매매할 거야, 나는 관망할 거야, 나는 매도하고 나갈 거야. 하지만 이러한 결정적인 내용들을 큰 그림으로 놓고 봤었을 때 항상 시장에 진입하기 이전에 시장 시나리오를 삼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장 시나리오가 크게 잡히게 되면 개별 종목군들을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겠죠. 개별 종목군들의 이슈들을 하나하나씩 파악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반도체가 좋을까? 자, 어제에 이어서 2차전지가 또 좋을까요? 반도체 2차전지, 이 종목은 단기에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 그럼 시장의 수급이 바이오로 갈 수 있을까요? 뭐 이러한 이야기들을 계속 찾는 거예요, 시장에서.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모든 결과물들이 딱 도출이 되게 되면 거기에서 종목들을 찾으시면 됩니다.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과정을 걷게 되면 여러분들 그냥 뇌동매매를 안 하실 수가 있어요. 잘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똑같아요, 여러분들. 자, 시장 시나리오, 이슈 포착 다 되셨죠? 그럼 종목 어떻게 잡을 거예요? 눌림목, 나는 눌림목 할 거야? 눌림목 잡으시면 돼요. 나는 돌파 매매 할 거야? 돌파 매매 찾으시면 돼요. 그리고 나는 추세 매매 할 거야? 추세 매매 찾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 알려드릴 수 있는 기법은 일단은 스마트 눌림목. 기존의 상승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조정을 마무리 짓고 상승할 수 있는 종목군들을 찾는 방법들을 제가 지금 시리즈별로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리고 있고 종목에 대한 예시들을 가지고 정말 실전 포인트를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씩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 다음 코너에서 그 실전 코너, 실전 매매 방법들 그리고 제가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종목군들까지 예시를 통해 가지고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우리 또 최영동 전문가님께서는 많은 분들이 대장주만 잡아내신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전문가님께서 테마주들도 여러분들께 굉장히 잘 잡아내시면서 이 주식 투자라는 데 있어서 큰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도움 주고 계십니다. 저희가 스마트 눌림목 기법을 통해서 종목들을 찾아내죠. 이 기법이 얼마나 정확하냐면요.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대한조선 또 상한가 갔을 때 우리 전문가님께서 잡아내셨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리튬포스, 리튬 관련주들이 이 CATL 관련된 소식으로 인해서 급등세를 가져갔잖아요. 이 종목 또한 우리 전문가님께서 잡아내신 종목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나도 한번 스마트 이 눌림목 매매 기법 찾아보고 싶다, 함께 해보고 싶다, 나도 내 매매에 적용해보고 싶다라고 느끼실 것 같은데 저희가 교육방 와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교육도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나도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눌림목 이 매매 기법을 통해서 앞으로 시장 속에서 대장주들 매매 타점을 확실히 한번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오늘 교육방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수익 매매와 스마트 눌림목 매매 기법 관련된 자료집 선물처럼 드리고 있습니다. 교육방 오셔서 신청만 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다 드리고 있거든요. 나도 신청해서 저 자료집 받아보고 싶다. 시장이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대장주는 잡아낸 적이 없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오늘 또한 여러분들께 대장주 매매 타점 잡을 수 있는 매매 기법 자료집 드리고 있기 때문에 왼편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사진 찍듯이 가깝게 갖다 대시거나 문자 샵 3772번으로 최영동 세 글자 보내주시면 동일하게 또 교육방 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둘 중에 편하신 방법으로 입장하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시나리오도 세워보시면서 스마트 눌림목 매매 기법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이 어떻게 보면 조정을 마무리 짓고 상승을 할 만한 타이밍에서 종목 선물까지도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사실 우리 전문가님께서 오늘 오전 8시 반에 또 무료 온라인 방송을 하셨잖아요. 많은 분들이 매주 화요일만 이 50분 너무 짧다라고 느끼고 계시는데 추가적으로 우리 전문가님과 더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일단은 뭐 매주 화요일 날 오전에 장중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과 만나는 시간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요일입니다, 여러분들. 저녁 8시에 여러분들과 함께 또 한 주를 준비를 하는 시간을 또 준비를 했으니까 우리 공부방에 들어오시게 되면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들까지 다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 앞서서 스마트 눌림목 매매 기법 이야기 정말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런 종목군들을 제가 단순하게 입으로만 떠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방송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주식올림픽 화요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히든 종목, 올림픽 종목들을 말씀 좀 드리면서 다 검증을 거쳤습니다. 자, 7월 22일 날 말씀드렸던 에코프로 BM이라는 종목이에요. 자, 이때 당시에 여러분들 에코프로 BM 얘기 딱 했었을 때 뭐야, 이차원지 뭔데, 언제 갈 건데 이런 얘기 하셨던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 우리나라 이차원지 관련 종목군들이 움직일 수 있는 내용들은 딱 세 가지다. 첫 번째 뭐다? 정부, 정책. 그 다음에 뭐죠? 두 번째 수급 빈집. 그죠?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중국이 감산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이차원지 관련된 종목군들은 반사 이익을 받을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거의 한 2년 가까운 기간 동안에 이차원지 관련 종목군들을 하지 않으셔야 되는 섹터 중에 꼽자라고 하게 되면 이차원지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드렸어요. 그죠? 근데 어때요, 여러분들 시장에서? 자, 여기가 저점입니다. 여기가 저점입니다. 여기가 저점입니다. 여기가 저점입니다. 저점이 어딘지를 몰라요. 모를 정도로 2년 동안 주가가 밀렸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 에코프로 BM을 중심으로, 에코프로를 중심으로, LG에너지솔루션을 중심으로, 삼성 SDI 중심으로 종목군들을 보시게 되면 특히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LG에너지솔루션이 있죠, 여러분들?
LG 에너지 솔루션이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자체가 200일선을 넘어서 가지고 ESS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의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스토리가 연결이 되면서 대장주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하부에 걸려 있는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소재 관련된 종목군들, 그죠? 2차전지 배터리 소재 관련된 종목군들이 순차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들이 열려 있었던 시기였어요. 거기에 부스터 역할을 해줬던 게 신정부가 자 2차전지 우리가 중국의 경쟁력을 많이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우리 국가적으로 산업적으로 한번 살려볼게요라는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그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중국에서 뭐 얘기 나왔죠, 여러분들? 자, 우리 중국 전기차 시장 너무 경쟁 가도로 가고 있다. 쉽게 말씀드려서 너희들 박내 대매하는 건 좋기는 한데 그래도 이익은 남겨야 되는 거 아니야? 자, 우리 시장이 뭐야? 컨트롤하러 들어갈게. 그 다음 나왔던 게 뭐죠? 자, 리튬 너무 무분별하게 생산하는 것 같아. 자, 감산하자라는 정책들이 나오기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뭐예요? CATL도 마찬가지로 광구, 그죠? 광산을 막 채굴할 수 있는 그 채굴관 자체가 3개월 뒤에 끝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리튬 가격에 대한 상승 흐름들. 그러한 부분들이 7월 달 중순 이후서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7월 22일 날 여러분들에게 올림픽 종목, 자, 에코프로 BM 괜찮아요. 들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올라갔다가 사이드를 계속 기죠.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들? 최근에 보여줬던 고점 라인, 그죠? 돌파 이루어졌죠? 그리고 조정이 나와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빨간색 선이 21선이거든요, 여러분들. 21선 자체를 하향 이탈시키지 않죠. 그리고 3일 동안 조정을 받아요. 거래량이 이렇게 늘어나지 않아요. 어때요? 조정받을 때는 거래량이 잔잔하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 직전에 저점들을 하향 이탈시키나요, 안 시키나요? 절대 안 시키죠. 이게 바로 매수 타점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차트상으로만 놓고 봤었을 때 이 자리 알겠다. 차트로 놓고 보게 되면 지지받는 건 알겠는데 내가 그 다음날 이게 어떻게 될 줄 알고 모르시죠? 근데 어때요, 여러분들? 주말 동안에 내용 나왔잖아요. CATL에서 감산하겠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에코프로 BM을 중심으로 해서 양극재 관련 종목군들 다 올라왔죠.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BM, 코스모 신소재. 그 다음에 또 같이 움직였던 게 엔캠이 움직입니다. 이런 스토리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차트 분석과 더불어서 시나리오 분석, 이 섹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한 이슈가 주가에 투영이 되기 시작을 하게 되면 주가는 방향성을 잡고 가기 시작을 해요. 이런 스토리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게 되면 단편적으로 기법적인 부분들만을 가지고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아니고 기법과 더불어서 모멘텀, 이 기업을 움직이고 이 종목을 움직이는 이슈까지 해석을 하시게 되면 확률 자체를 90% 이상으로 끌고 가실 수 있습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ABL 바이오.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7월 15일 날 말씀드렸던 종목이고요. 딱 며칠이나 걸렸을까요? 이거 우리 1차 고평가 달성하는데 얼마 걸렸어요, 여러분들? 7월 24일 날입니다. 자, 7월 15일 날 소개시켜드리고 7월 24일 날 고점까지 26%의 수익률이에요. 그러면 토일률 빼게 되면은 우리가 보유했던 기간 자체가 4일에서 5일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 타이밍들을 볼게요. 자, 이게 굉장히 짧은 차트긴 한데 이 검은색 선이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게 어디예요, 여러분들? 직전에 눌림목을 받았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주가에 대한 조정폭이 나온 상태에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밀리지가 않죠? 그리고 이때 당시에 뭐였어요, 여러분들? 바이오 종목군들, 특히 ADC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상당히 좋게 진행이 됐어요. 그런 스토리가 이어지면서 ABL 바이오가 스물스물 가다가 거래량이 터지면서 장대 양봉을 그려주면서 우리의 1차 목표가 달성을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좀 보여줬던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ABL 바이오였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코스메가 코리아. 오늘 화장품, 어제 화장품 종목군들 별로 안 좋았죠. 그죠? 오늘도 사실은 별로 안 좋았어요. 시장에서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너무 많이 선반영한 거 아니야? 과연 하반기에도 주가에 대한 움직임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 빠질 때는 별의별 악재들이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그 이전에 7월 8일 날 초반에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여러분들. 자, 이게 이 종목을 좀 보여드렸던 이유들. 7월 8일 날. 이때 당시 여러분들 화장품 종목군들 잘 보셨나요? 안 보셨을걸요? 잘 안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왜? 그 이전에는 매매할 종목들이 너무나 많았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메가 코리아, 자, 2분기 실적 기대됩니다. 라는 이야기 정확히 제가 써드렸죠. 오늘 어때요? 어제 실적 발표했죠. 실적 굉장히 서프라이즈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회사라고 할 수 있는 인구 루드레까지 끌어올리는 그런 효과들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7월 8일 날 제가 올림픽 종목에서 말씀드렸던 정확한 포인트가 그대로 들어가 있죠.
자, 그럼 우리가 매매 포인트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돌파가 이루어지고 나서 주가가 올랐습니다. 자, 코스메가 코리아에 대한 업력을 이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 구간에서도 수익을 내실 수 있어요. 근데 스마트 눌림목 매매 기법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서 자, 여기서 왜 매매하셔가지고 수익 못 내셨어요? 이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 적어도 저와 함께 화요일 날 눌림목 매매 기법을 배우셨다라고 하게 되면 적어도 이 두 번째 저점 구간에서 올라가는 이 구간은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실 줄 아셨어야 돼요. 자, 그걸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올라갔습니다. 어느 순간 정점이 되겠죠. 여러분들 주가는요, 천년만년 올라가는 거 없습니다. 항상 정점을 찍게 되면 주가 조정 나오게 돼 있어요. 자, 조정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돌파가 나왔던 요 지점에서 코스메 코리아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주가가 버티네요. 근데 이때 당시에 여러분들 코스메가 코리아가 뭐 천상천하 유아독존 혼자 올라갔을까요? 절대 혼자 안 올라갔어요. 이때 당시에 올라갔던 구간들을 보시게 되면 화장품 관련 섹터군들이 다 같이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7월 8일 날 올림픽 종목을 통해서 자, 코스메가 코리아가 너무 좋은 거 알고 계셨잖아요. 그러면은 이 구간에서 지지받는데 화장품 섹터가 올라가네? 잠깐 코스메가 코리아 최영동 전문가가 얘기를 했는데 실적도 좋고 앞으로 하반기에 매출도 늘어날 수 있고 품목도 다양해지네? 거기다가 자회사, 미국에서 판매가 잘 되네? 그런 것들을 딱 알고 계시게 되면 그냥 뒤도 돌아보지 말고 매수하셨어야 돼요. 그죠? 삼박자가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시장 분위기 나쁘지 않아요. 섹터, 화장품 나쁘지 않아요. 개별주 성장할 수 있는 이슈가 있네요. 거기에다가 뭡니까 여러분들? 첫 번째 상승 나오고 나서 지지를 받는 과정에서 양봉 떴잖아요. 매수. 그럼 어떻게 돼요? 첫 번째 상승 구간 대비해서 상승률은 저조하긴 하지만 일주일도 채 안 돼서 여러분들과 함께 20%의 높은 수익률을 달성을 할 수 있는 이러한 포인트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여러분들 차트 신호 나왔습니다. 여기에요. 이게 아니고 차트가 신호가 나왔으면 차트 신호가 왜 나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들. 차트 신호가 나옴으로 인해서 수급이 붙을 수 있는 명분들을 찾기 시작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그냥 단편적으로 테크니컬적인 부분들로 접근을 하는 게 아니고 시장에서에 대한 논리, 접근 논리, 모멘텀 이런 것들을 다 체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짤막짤막하게 스마트 눌림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식 올림픽, 그죠? 이 올림픽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요거는 방송 종목으로 마무리를 하고 실전 매매에서도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제가 하나하나씩 또 체크를 다음 코너에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올림픽 종목에 대한 리뷰를 도와드렸습니다. 사실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시장에 대한 시나리오를 그려 놓으시면서 거기에 이 눌림목, 이 스마트 눌림목 매매 타점을 집어 넣으시죠. 이런 전략들이 딱딱 떨어져 맞습니다. 저희가 방송 도중에 여러분들께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중국 관련된 이 공급 과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히려 반사 이익에 대한 기대감으로 잡아야 될 만한 타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로 이런 전략 들이 딱딱 떨어져 맞았죠. 오늘장 기준으로 우리 전문가님께서 23% 넘게 또 상승세를 가져가게 또 여러분들께 도움 드리고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또 코스메카 코리아라든지 TLB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방송에서 언급드린 이후에 20% 넘게 또 상승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종목 이외에도 교육반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스마트 눌림목 매매 기법에 또 걸맞는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께 선물처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오셔서 종목도 받아보시길 바라겠고요.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들었을 때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막상 매매 적용하려고 하면 참 잘 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 전문가님께서 스마트 눌림목 매매 기법 관련된 자료집까지도 드릴 예정입니다. 나도 자료집 받아보면서 공부해보고 한번 매매 적용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교육반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다 또 제공해 드릴 예정이거든요. 왼편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겁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사진 찍듯이 가깝게 갖다 대시거나 문자 샵 3772번으로 최영동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동일하게 또 교육방 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편하신 방법으로 입장하셔서 스마트 눌림목 매매 기법에 대한 자료집도 받아보시길 바라겠고요. 또 종목에 대한 선물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리튬포어스, 대한조선 이런 종목들 너무 부럽다. 나도 한번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교육방 함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강의를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올림픽 종목에 대한 리뷰를 도와드렸는데 또 스마트 눌림목 기법을 통해서 저희가 당일에 또 매매로 적용한 종목들이 많잖아요. 예, 뭐 대한조선도 있고 또 많잖아요. 맞습니다. 일단은 뭐 주식 올림픽 종목도 너무 좋아요. 맞아요. 근데
어찌됐든 시의적인 부분들이 좀 약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피부에 와닿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저희 가족분들과 매매를 했던 종목군들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우조선 해양이라는 종목이 여러분들. 자, 시간 보이시죠? 9시 13분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신규 상장하고 나서 시장에서 급등했죠. 그 다음날 급락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다음날 또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는데 그러한 시간대에서 우리 가족분들과 공략을 했던 그런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1차적으로 5분봉이죠, 여러분들. 대한조선해양. 자, 1차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가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 대량 거래량이 실리면서 직전 고점 돌파가 되게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 어때요, 여러분들? 끝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돌파 이후에 직전 고점을 하향 이탈시키지 않고 돌파에 대한 눌림목 적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트레이딩을 했던 그러한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오전장에 접근을 했던 종목이 오후장 쭉 지나고 나서 보니까 상한가를 기록을 했던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사실은 대한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섹터에 대한 강한 상승세가 일단은 뭐 탄력을 준 것도 있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시장 분위기 자체가 IPO 쪽으로 분위기가 좀 우호적으로 형성이 된 것도 있습니다. 특히 대한조선 같은 경우는 뭐 다른 테크주들, 다른 바이오 종목군들 이런 쪽보다는 어찌됐든 지금 시장의 한 축을 담당을 하고 있는 조선업에서 신규 상장 IPO가 나온 거기 때문에 그만큼 관심이 집중이 될 수밖에 없고 수급이 집중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매매들을 당일 매매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트레이딩을 했던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이에요, 여러분들. 자, 리튬 포어스라는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가 큰 종목, 뭐 흔히 얘기해서 우리가 7월달 말서부터 해서 에코프로 BM을 쭉 끌고 왔던 그런 투자자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에코프로 BM이 왜 주말 동안에 CATL 이슈가 나오면서 월요일 날은 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에코프로 BM을 내가 더 살까? 아니면 에코프로 BM은 시장 대표주고 업종 대표주니 탄력도가 나오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실전 매매를 할 때 보시게 되면 좋은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뭐 내 종목은 8% 올라가네. 근데 똑같은 이슈인데 약간 중소형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8% 이상 급등세를 보여주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대표적으로 리튬주도 올라갈 때 두 종목이 탑2였죠. 첫 번째 하이드로 리튬. 그죠?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리튬 포어스잖아요. 그죠? 그러면 오전서부터 준비하고 있으면 돼요. 아, 리튬 가격 올라갔으니까 당연히 올라가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리튬 포어스가 리튬 시장에서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사례를 놓고 봤었을 때 하이드로 리튬과 리튬 포어스에 대한 변동성이 가장 컸었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을 반면교사 삼아가지고 트레이딩 하시면 돼요. 자, 이게 시간대를 보자고요. 이거 시간대가 여러분들 8시 58분이에요. 자, 보시자고요. 자, 시초가 기준 마이너스 2%대에서 분할 매수하세요. 라고 그냥 사인 보내드린 거예요. 저희 가족분들에게. 그리고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상한가 들어가잖아요. 상한가가 한 23% 정도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었죠. 이것만 수익 내도 돼요, 여러분들. 그날 당일날. 그 연속적인 상승 흐름들이 나오는 거는 대형주로 먹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같은 이슈들을 가지고서도 굉장히 좋은 수익률, 좋은 변동성들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군들을 여러분들이 앞절에 이미 우리가 공부가 돼 있었잖아요. 에코프로 BM 가지고. 그러면은 그거는 그거대로 수익을 얻고 거기에서 부차적으로 큰 변동성을 노리면서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모멘텀들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실전 매매로 보여줄 수 있는 종목군들이 너무나 많아요. H중공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8,300원대에 저희 가족분들과 접근을 했던 종목이고 오늘 같은 경우도 좋은 흐름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로 실전 매매에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스마트 눌림목 매매 기법을 통해 가지고 다양하게 접근을 하고 있으니까요. 실시간으로 저와 함께 눌림목에 대한 이야기들,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 같이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우리 최영동 전문가님께서 매주 화요일만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아쉬울 것 같습니다. 교육방 오시게 된다면 저희가 신규 매수 가능한 또 스마트 눌림목 이 기법이 적용된 그 종목들에 대해서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교육방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왼편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QR 스캔하시면 바로 교육방 입장 가능하기 때문에 이 매매 기법에 대한 자료집도 받아보고 싶다 뿐만 아니라 리튬 포어스, 뭐 대한조선 이런 종목들도 나도 한번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다 또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왼편 QR 스캔하시고 교육방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장의 올림픽 종목을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에 좋은 종목들을 많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어떤 종목도 오늘 들고 오셨을까요, 전문가님? 예, 저 오늘 또 올림픽 종목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은데요. 그 안에서 좀 심사숙고해서 좀 가지고 나왔고, 그리고 약간은 매크로 상황들 자체가 좀 불안하게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다 감안을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주식올림픽 종목들을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하이브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 엄중한 시대의 상황 속에서 하이브를 가지고 와야 되나라는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하실 거예요. 어찌됐든 지금 하이브가 좋은 실적들을 내보냈음에도 불구하고 CEO 리스크가 분명히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자, 투자 포인트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CEO 리스크.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주가에 대한 선반영이 좀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CEO 리스크가 살아있다라고 되면 2분기 실적들이 발표가 됨으로 이제 주가가 상승이 잘 안 나와요. 근데 이미 나왔죠, 여러분들. 그거는 뭐다, 여러분들? 2분기 실적과 더불어서 3분기, 4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들이 있는 상황이고요. CEO 리스크가 좀 과했다라는 시장에 대한 평가가 저는 이번 주, 지난주서부터 하이브에 투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뭐 너무나 간단하죠, 여러분들. 그리고 하이브가 올라갈 수 있는 명분을 가장 크게 진행을 시켜주고 있는 게 BTS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 하반기에 나와주면은 뭐 더없이 좋기는 하겠지만, 지금 업계 그리고 하이브에서에 대한 입장 정리를 해보게 되면 2026년도 초에 완전체 컴백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뭐 사실상 몇 개월이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시장이라는 거는 뭐 컴백했으니까 주가 올라가 이게 아니죠. 컴백할 거야. 컴백 일정이 다가오면서 기대감들이 형성이 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분위기는 상당히 좀 고무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뭐 BTS? 그러니까 쉽게 말씀해서 원 히트 원더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하이브가 후속타 그룹으로의 전환점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상황들인데 지금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에 한 3개에서 4개 팀이 글로벌 데뷔를 앞두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BTS도 나름대로의 성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신인 그룹이 적정 레벨의 성공적인 데뷔 흐름들을 좀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에 대한 탄력도는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를 좀 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접근법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브 분위기 나쁘지 않죠, 여러분들. 주가 최고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주가가 밀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왔죠. 돌파가 이루어졌죠. 그다음에 조정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직전 고점에 대한 눌림목 구간들이 형성이 되고 올라가기 시작을 하게 되면 주가에 대한 탄력도는 굉장히 좋은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을 수 있는 방향성들로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는요. 내일입니다. 시초가 구간에서 한번 해보고요. 목표가는 31만 원 제시해드리고 손절 라인은 26만 원 제시해드리면서 화요일 날 좀 뭐 매일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주식올림픽 종목들을 소개를 시켜드리면 뭐 더없이 좋긴 하겠지만 일주일에 하나씩 여러분들과 함께 올림픽 종목으로 말씀드리는 종목 하이브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하이브 올림픽 종목으로 제시를 해드렸는데 하이브 관련해서 장중에 한번 좋은 전략 세워보고 싶다 뿐만 아니라 스마트 눌림목 매매 기법에 대해서 챙겨보고 싶다, 종목까지도 알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왼편 QR 스캔하시면 바로 교육방 입장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바로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